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철두철미한 제1의 적대국이고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포함해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말이긴 한데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도발하면은 징벌할 것이다. 핵무기를 포함해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언론들은 김정은의 말 중에 공갈에 가까운 말들만 부각을 시킨단 말이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김정은 이 발언이 굉장히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 엘리트 외교관 출신이라 할 수 있는 태영호, 북한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태영호가 오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준비한다면서 자기네 무기를 남의 나라에 파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정은의 허세나 공갈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 팔레스타인, 후티 반군에 그 미사일뿐 아니라 포탄까지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 말은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5,000개를 보냈는데 152mm 포탄 기준으로 200만 발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에다가 포탄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팔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북한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이 이런 사정을 알고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있다. 약점을 감추기 위해 역으로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굳건한 이상 북한이 쉽사리 도발하지 못한다. 총알이나 포탄이 오갈 수 있지만 천안함 폭침 같은 특대형 도발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영호의 말입니다. 북한이 사실 좀 미군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개발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말이죠,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포탄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기고가 지금 비어있다, 그래서 이 틈을 노리고 한국과 미국이 공격하면 어떡하나, 이 염려 때문에 지금 한미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안 보내나요? 작년에 봄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포탄 수십만 발을 이송 중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가 나왔습니다. 5월 24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비밀 합의에 따라서 한국이 포탄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차례차례 우크라이나로 보내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미국과 한국 정부에다가 물어보니까 부인한 게 아니라 언급을 거부했어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 부인할 사안인데 언급을 거부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지난해 5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고요. 그보다 한 달 전에 4월 중순에 미국의 기밀 문건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웠잖아요. 기억하시죠?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탄을 아마 미국을 거쳐서 우크라이나에게 보내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도록 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무기고는 비고 있다, 이런 지적과 우려가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경제와 국민의 생명에 관계된 중대한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러시아로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한국하고 교역하고 있는 중인데, 또 한국인이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는데 자기들과 전쟁하는 나라에 포탄을 보냈다? 한국을 적성국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에 대한 교역을 차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뭡니까? 도시락 라면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와 국민의 생명에 관계된 이런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물어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만 됐어요. 둘러댔어요. 아니,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면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최소한 국회에서라도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을 보면은 선전포고나 해외 파병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도 까맣게 몰랐던 거죠.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 포탄이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주질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냥 넘어갔죠. 당시에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말이죠. 지난해 12월 4일 한 달여 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보수 매체라 할 수 있는 주간지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12월 26일 인터넷판에서 한국과 윤석열을 추켜 세웠는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등 미국의 동맹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추켜 세웠어요. 기분 좋았겠다. 미국 매체가 띄워줘서. 지금 북한이 수출해서 남은 포탄이 얼마인지 걱정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는 포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팍팍 퍼줬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요구하니까. 이런 가운데 한반도의 현인이라 할 수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발언은 또 북한의 발표는 행간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발표한 여러 가지 성명이라든지 논평이라든지 이 행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데 있어서 정세현 전 장관만한 권위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세현 장관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북한의 언술은 조심해야 할 대목들이 있다. 공격적 표현이나 협박성 단어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신원식처럼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 이딴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 북한 사람들의 말은 두 가지를 조심해서 봐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이 있는가?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험한 말을 하는가? 두 번째, 행간을 읽어야 한다. 행간을 읽어야 한다. 자, 이번에도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최강의 무력은 무력 통일을 위한 선제 공격 수단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만 않으면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대목을 빼놓고 보면은 그냥 북한이 그냥 무력으로 남한까지 집어삼키겠다. 그 뜻을 얘기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김정은의 발언은 대단히 호전적인 건 맞지요. 그러나 선제 공격은 부인했습니다.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핵무기가 포함되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공격을 먼저 하지 않으면 다시 먼저 공격하진 않겠지만 공격을 받는다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엄포입니다. 근데 이거 차포 다 떼고 전제 빼고 행간 빼고 결론만 보면 남반부 전체를 평정해서 공산화시킨다, 동일하겠다 그런 얘기지만 적과 동일하겠다 그런 말이지만 우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대에 살았다면은 북한이 또 떠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윤석열이가 행여나 그래?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우리한테 반격한단 말이지? 와, 그러면 전쟁 나겠네. 전쟁 나면은 우리 국민들은 나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할 것이고 총선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승리할 것이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염려하는 시대, 염려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선제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라는 김정은의 말을 듣고 그래? 선제 공격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윤석열이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제 타격이란 말을 했죠. 정확히는. 선제 타격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저쪽에서 미사일을 쏠 것 같다. 그러면은 쏘기 전에 선제 타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물증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응징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쏠 준비를 할 때 먼저 타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은이는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미사일 쏘면은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 보수들에 대해서 제가 경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모든 보수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아니 이제 북한과 싸우자고 하면서 북진 통일하자고 하면서 흡수 통일하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원전은 더 짓재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클린턴 당시에 북한에 폭격했을 때 시뮬레이션 3일 만에 500만 명이 죽는다. 그래서 북한 폭격을 포기했다. 네, 기억하시네요. 이게 지금 한반도 리스크는 과거에는 북한만 한반도 리스크였는데 이제 남한도 한반도 리스크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김정은은 왜 갑자기 공갈을 퍼붓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맥락도 있었네요.
내부 단속용이었다. 정세현 전 장관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화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하다. 북한 정권의 그 공포기도 하겠죠. 그래서 남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20년 말부터 반동사상 문화배경법이라는 걸 만들고 2021년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걸 만들고 2023년에는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남한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한의 동영상이나 음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건데 이 북한 젊은 세대들이 지금 남한 말투 게다가 전투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오빠니 자기 애교 섞인 말을 한다든지 그런 말투가 유행하는 걸 보면서 야 이러다 보면 우리가 남한에게 문화로 먹히겠다 이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부분 파헤쳐버리겠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 2007년에 경의선 연결했잖아요. 또 저기 동해 북부선도 연결했고요. 그러니까 남한이 올라오는 것을 북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것을 이제 막겠다는 그런 의미죠.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남한이 북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 일단 내부 결속용, 내부 단속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결국 내부 단속용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김정은만 내부 단속용 발언을 했느냐? 아니죠. 윤석열과 신원식 역시도 보복 운운하는 거 보니까 총선 앞둔 보수층 단속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은 이게 북한에 대한 공갈포가 사실은 보수 단속용이기도 하지만 군비를 늘리겠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밝힌 향후 5년 동안의 국방비 총규모는 349조 원. 향후 5년간 총규모입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대지. 그런데 5년 다 합쳐서 349조 원. 근데 연평균 7%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군비를 좀 줄이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 여윳돈을 교육에 쏟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등 비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하는 이 구조가 여러분 좀 진절머리 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전체 지출 증가율이 한 3% 된다고 합니다.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이 3%니까 국방비가 연평균 7% 늘어난다면 그 2배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도입하는 삼축 무기만 14종이고 지하 100m 벙커를 파괴하는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5 자폭 드론 EMP탄 한국형 아이언도민 이른바 참수부대 침투를 위한 대형 기동 헬기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게다가 공군은 4조 원 들여서 F-35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사들인다고 합니다. 해군도 해상 기반 삼축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나갈 돈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세수는 지난해만 60조에 이르고 야 성렬아 너 저기 어디 유전 발견했냐? 어디서 조달하려고 담배값 올려가지고. 자, 근데 이 무기들이 말이죠 방어용이라기보다는 공격용 무기들입니다. 물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은 삼축 무기만 따로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도 만들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윤석열이가 지금 누구한테 좀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저만 그런 생각인가요? 참군인들한테 휘둘리면 좋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군수업자들한테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방산업체에서 무기를 구입할 때 방산업체가 커미션을 제공합니다. 그냥 정가에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커미션이 있습니다. 근데 커미션이요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1에서 3%라고 합니다. 지금 저 4조 원을 들여가지고 공군이 F-35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사들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4조 원에서 1%만 쳐도 400억입니다. 400억. 3%면은 조 단위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은 이게 사실 그 전쟁과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기와 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숭고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가치가 바로 평화입니다. 네.